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 타임즈입니다.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북러시아의 신규 노동자 파견, 휴대전화 단속하지만 총칼로도 못 막아. 조-로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 파견 조선 노동자 수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선 당국이 정상회담 이전에도 러시아에 신규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 러시아 현지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조선 당국은 6월 초에도 신규 노동자 수백 명을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에 송출했습니다. 신규 인력은 군인 건설 노동자로 이들 중 대다수는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기 이전인 2020년 1월 전 러시아에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귀국했던 인원이라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20대 중후반의 하전사로 러시아에서 건설 노동을 하며 의무 복무를 했던 이들이 군 복무를 연장하고 부사관급 군 간부로 러시아에 재파견됐다는 겁니다. 이들은 과거에는 말단 노동자였지만 지금은 하전사 노동자들을 팀원으로 둔 소그룹의 책임자나 러시아 대방들과 연계해 일감을 따오는 청부생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현재 계급은 초기 하사나 중사이며 나이는 30대 중반으로 모두 결혼하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 당국은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탈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을 본국에 볼모로 잡아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조선 당국이 이미 파견된 경력이 있는 인원들을 재파견한 것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비교적 빠르게 외화벌이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책임자나 청부생으로 러시아에 파견될 경우 말단 노동자들과 달리 1년에 1만 달러가량을 벌 수 있어 군 간부들의 러시아 파견 선발 경쟁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조선 당국은 한번 파견된 경험이 있는 인원일수록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 정보를 접하거나 탈북을 시도하기가 쉽다는 점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파견된 노동자들은 선발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사상검증을 거쳤고 선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사상교육을 받는 한편 러시아 도착 이후에도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와 사상교육을 지속해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노동자들이 속한 무역회사에서는 대방과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인터넷을 하다가 적발되면 벌어놓은 돈을 몰수하고 그 즉시 본국으로 귀국 조치할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에도 러시아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인터넷 사용을 갈망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길거리에서 50달러 정도면 중고 휴대전화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유심칩만 꽂으면 통화는 물론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급 노동자들은 물론 하전사들도 건설 현장에서 만나는 러시아인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게 부탁해 휴대전화를 마련하곤 합니다. 소식통은 인터넷을 한번 사용해본 사람들은 인터넷이 되는 휴대전화에 대한 갈급함이 엄청나다며 총과 칼로도 이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북시장 외화 환율 폭등세 주춤, 한계점 찍었나? 조선 시장의 원달러 환율 폭등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조선 시장 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평양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14,200원으로 2주 전인 지난달 23일 조사 당시 가격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와 양강도 해산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7일 기준 신의주와 해산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각각 14,200원, 14,100원으로 조사돼 직전 조사 때보다 나란히 100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 조선 내부에서는 시장의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찍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소식통은 타격대가 활동하기 전 달러 값이 8,000원대 초반이었는데 이미 14,000원을 넘어섰다며 돈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끝까지 다다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장의 원위안 환율은 평양과 신의주, 해산 세 곳 모두 올해 들어 처음으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7일 신의주 시장의 원위안 환율은 1,86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23일 조사 가격보다 4.6% 하락한 겁니다. 시장에서 위안화 사용 비율이 높은 해산 역시 비슷한 폭으로 위안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7일 해산 시장의 원위안 환율 역시 1,860원으로 2주 만에 5.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선 시장에서의 환율 상승세가 주춤한 것은 조선 당국의 외화 사용 통제가 완화되거나 외환 거래 타격대 활동이 약화됐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조선 당국은 여전히 보호이부, 안전부 타격대를 통한
민간의 환전 거래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의 수입품 가격도 전반적으로 보합세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일 평양의 한 시장에서 휘발유 1kg의 가격은 16,300원으로 지난달 23일 조사 가격보다 1.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의주와 해산의 시장의 휘발유 가격도 평양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보합세를 보였는데 휘발유 가격은 최근 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유 가격은 다소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7일 신의주 시장의 경유 가격은 1kg에 13,700원으로 조사돼 2주 전보다 2.8% 하락했습니다. 휘발유보다는 디젤유 수입량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이 부르는 대로 받아야 북광석 밀수업자들 적자에 허덕. 국가 밀수로 중국의 광석을 수출하는 밀무역업자들이 적자 발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해산시에서 국가 밀수로 광석을 중국에 넘기는 밀무역업자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물건을 받는 중국 대방들이 광석의 프로를 낮춰 가격을 떨구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해산시의 일부 무역회사들은 국가 밀수로 중국에 톤 단위로 광석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해 중국 측 업자들과 전화로 싸우기 일쑤고 이런 일 때문에 물건을 팔지 못하거나 적자를 감수하고 물건을 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광석의 가격은 광물 함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선 조선 정광분석소에서 함량을 측정한 후 중국에 넘기고 이후에 물건을 받은 중국 측에서도 함량을 재측정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전에는 광석을 수출하는 밀무역업자들이 중국에 직접 방문해 물건을 받는 중국 업자들과 만나 함께 함량을 측정하고 확인해 별다른 문제 없이 거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 밀무역업자들이 중국에 넘어가는데 제약이 있다 보니 물건을 받는 중국 측에서 함량을 재측정하며 의도적으로 함량을 낮춰 가격을 내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밀무역업자들의 적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직접 중국에 넘어가서 프로를 측정했던 과거에는 양쪽에서 측정한 프로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리 크지 않거나 오히려 중국에서 더 잘 나올 때도 있어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이상 수익은 냈다며 그러나 요즘은 중국 쪽에서 부르는 대로 가격을 받아야만 해 밀무역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밀무역업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호소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산시의 한 밀무역업자는 중국 쪽에서 프로를 너무 낮게 해주니 수입은커녕 적자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대로 확인도 하지 못하고 중국 쪽에서 정한 대로 낮은 가격을 받아야 하니 이보다 더한 바보짓이 어디 있나라고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제까지 중국인들 좋은 짓만 해야 하는지 속이 터진다. 정말 더러워서 장사를 못해 먹겠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뉴스 첫 번째입니다. 핵공격된 압도적 대응 직면, 한미 정상 성명 채택.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 지난해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해군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핵자산을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을 확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실제 핵 공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은 물론 평소에 조선의 움직임을 파악해 핵 공격의 의도가 실제 있는지도 확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핵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전력이 작동하게 됩니다. 김 차장은 또한 미국 핵자산이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에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노동자 전원 귀국 요구 보도에 소설 쓰지 마라 반박. 최근 중국 당국이 중국 내 조선 노동자 전원을 귀국시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조선 노동자 대부분의 체류 허가 기한이 조만간 대거 만료되는데 중국이 이들에 대한 일괄 귀국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조선 노동자 해외 파견은 2017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송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기간 기존 노동자 상당수의 비자 기간이 만료돼 조선과 중국은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조선 당국은 중국 내 노동자를 순차 귀국시키고 신규 노동자를 중국에 다시 보내겠다고 요청했지만 중국은 일단 전원 귀국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협상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조선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으며 밀착을 과시하는 데 대해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등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 오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과 해상 환적을 통한 석탄, 정제유 등 밀수 행위는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서 불법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저는 당신이 언급한 상황을 듣지 못했다며 중국과 조선은 산과 물이 서로 연결된 가까운 이웃이며 줄곧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한국 매체들은 수시로 중조 관계가 어떻고 어떻다는 식의 소식을 내보내면서 근거 없는 억측과 선전을 하고 있다며 관련 매체가 전문적인 수준을 견지하면서 사실의 근거에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뉴스를 소설처럼 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